안녕하십니까. 당독서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숙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스트레스도 많고, 그 다음에 일도 많고, 그리고 또 문화 자체가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잠을 많이 못 잡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쓰는 일들이 많고 하면 점점점 우리의 수면의 질도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숙면을 잘 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고, 실제 이런 수면제 이런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거의 현대인들이 늘 잠이 부족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질환들도 또 많이 오죠. 심장 질환이라든가 대사 질환이라든가 혈당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많은 이제 이 잠을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문제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면 교감신경들이 이제 항진되고 하면 이것이 먹는 걸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인슐린 저항성 오고, 그러면 또 그게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수면은 단순히 수면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심지어 코골이 같은 거,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까지도 가죠. 이게 우리가 비만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에서 수면의 질들이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래서 숙면하는 것이 소원인데, 숙면은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거냐?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면 훨씬 더 대응도 빨리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잠은 왜 자느냐? 쉽게 말하면 그 전날에 내 몸에서 많은 그 대사를 하고 활동해서 나온 찌꺼기들과 노폐물들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해 주는 거죠.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의 시스템들을 정리해 주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겁니다. 의도된 뇌 조절 공정으로 활력과 행복감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은 의도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피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리셋시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학습하고 기억력 강화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하고, 뇌발달, 육체적, 정신적 건강, 인지기능 유지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람들은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밤입니다, 밤에. 낮에가 아니고. 밤에 이 정도의 시간에 숙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낮과 밤이 바뀌어서 자는 그 잠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밤에 숙면하는 거에 보면 질이 많이 떨어지고, 낮과 밤이 바뀐 상태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바이오 이런 시스템들이 망가지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죠. 수면은 재충전 행동이다. 특히 에너지 보충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사실은 재충전인데, 특히 에너지를 우리 몸이 만드는 데 있어서 24시간을 기준하면 우리 몸이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될 때 계속해서 잠을 안 자고 계속 가는 시스템은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라고 하고요. 델타 수면이라는 것은 아주 숙면이라는 뜻입니다. 숙면은 피질 모듈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렘 수면, 이렇게 깊이 우리는 밤에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의 숙면하는 델타 수면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가 또 얕게 잠들었다가 깊이 잠들었다가 얕게 잠들었다.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이 있게 이게 잠이 드는 것은 어떤 거냐? 모든 시스템에서 연결고리들을 다 끊고 정말 잠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연결되어 있던 연결고리들 있죠. 신호들, 뇌에서 있던 모든 신호들이 다 스탑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하냐? 에너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신호를 보내고 우리 몸의 뇌든가 이런 데서 계속 신호로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딱 스탑을 하는 거죠. 스탑을 해서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잘 만드는 그런 복원하기 위해서 델타 수면이 필요한 거고 포도당을 축적하는 모듈이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사이클들이 90분에서 120분마다 뇌간의 강력한 신호는 전두엽을 제외한 피질의 거의 완전한 활성화와 함께 렘 수면에서 모듈의 연결성과 내구성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시간이 되면 검사 받으러 가죠. 검사 받아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나 시스템들이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건강검진센터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 우리 온몸을 한번 싹 스캔하고 정리하고 다시 리셋 시켜가지고 또 활동하듯이 그런 과정이 숙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90분에서 120분의 이런 사이클이 5회에서 6회 정도 되고 나면 우리 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어날 준비를 또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렘 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의 기초 물질이죠. 핵산 물질입니다. 핵산 물질. 이 아데노신은 뇌 에너지를 재장전하고 회로와 모듈을 테스트하는 게이트키퍼다. 이게 뭐냐면 아데노신의 레벨이 이거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피로함을 느끼고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하고 잘 오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중노동을 하고 운동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하면 그날 그냥 떨어지죠. 그건 뭐냐? 그때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는 다 소비하고 이거 소비한 결과 뭐가 남느냐? 아데노신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이제 하냐? 이제 피곤하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아데노신이 이제 우리 몸에 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키퍼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최종 산물인 이 아데노신이 이 뇌의 에너지를 복원하거나 이런 데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몸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잠을 자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잠을 깨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잠을 깨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냐? 모노아민에서 도파민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세로토닌 같은 거,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뭐 이런 것들이 잠을 깨어날 때 얘네들이 올라가요. 우리가 막 웃고 있고 기분 좋아 있는 상태에서 잠이 오나요? 우리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타민처럼 우리가 막 알러지가 몸에 발생해서 막 가렵고 할 때 잠이 오나요? 안 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반대로 잠을 잘 오게 하는 것은 아데노신이든가 가바 같은 거라든가 멜라토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멜라토닌 같은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잠을 청하게 되고 가바 같은 경우는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신경 안정제 같은 경우. 글루타민산이 이제 변해서 이제 가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숙면을 하고 잠을 잘 자게 하는데 유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균형이 결국에는 우리의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렘 수면하고 비렘 수면,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관여할 수 있는 인자들이 뭐냐? 제가 이걸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많아요. 히스타민 수용체, 아까 말씀드린 히스타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알러지나 아토피처럼 이렇게 막 가려우면 자고 싶어도 못 자죠. 우리가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이런 게 뭐냐. 자다가도 가려웠고 막 긁으면 선잠 잘 수밖에 없고, 삶의 잠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면의 타겟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수용체, 그 다음에 당독소 같은 경우도 수면의 질을 낮추는데 엄청 중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대사증후군, 당뇨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수면의 질이 나빠요. 근데 잠을 오래 잔다고 수면의 질이 좋은 게 아니고요. 잠을 오래 자도 피곤한 게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면의 질이 나빠서 그런 거고, 특히 이렇게 수면 무호흡 상태가 오게 되면, 특히 이런 경우에 이제 수면 무호흡 상태에 더 많이 관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부족할 경우, 멜라토닌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발이라든가 이런 PMD 수용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서카디안 리듬. 생체 주기를 생체 리듬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아주 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잘 자고, 이런 사이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을 생성을 促진하려면 비타민 B6라든가 트립토판 같은 걸 먹어야 되고, 가바 수용체를 늘리면 아미노산 글라이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카디안에는 이런 노근이라든가 이런 효모 추출물들이 필요하고, 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히스타민의 그 작용을 억눌러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죠? 알러지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고, 이 가려움증들을 약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미강 추출물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우리가 잠을 못 자죠. 스트레스가 많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태안이라든가 홍경천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 이런 것들을 차로 마신다든가.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태안인이나 홍경천 같은 것들을 주무시기 전에 이거 티로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